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이 새벽 3시예요. 니체 얘기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이제 뭘 가져왔냐면, 현대인의 나약함에 대한 니체의 비판 얘기를 가져왔어요. 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현대인이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저기 옆에 있는 뭐 당장 뭐 필리핀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확실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눈빛이랑 그 얼굴에 있는 그 주름의 때깔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좀 뭔가 고생도 좀 하고 있고, 소위 이제 나랑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대인에 대해서 니체가 좀 예전에 맹렬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 형님은 맨날 맹렬하게 비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자, 니체가 이제 언제 태어났냐면 184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이 니체의 저서들, 지금 제 뒤에 있는 책들 다 니체 관련 책들인데 이 쭉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테마가 있어요. 바로 현대인들 나약하다. 그 당시에 현대인들 나약하다. 우리 진짜 병신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정말 계속합니다. 이 저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 아이고 그 형 알겠어. 알겠으니까 좀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아주 팬심으로 읽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뭐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꼭 필요한 말들이 좀 있지 않나, 다소 과격하더라도 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발췌한 책은 이 우상의 황혼이라는 니체의 저서예요. 우상의 황혼에서 우상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흔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인 그 우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고요. 황혼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끝물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그런 숭배적인 종교, 여기서 그리스도교를 물론 말하는 거죠. 그런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 끝낼 것이다. 라는 의지가 같이 보이는 그런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교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제목의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인용 구도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현대인의 나약함에 대한 니체의 비판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인용구를 볼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인용구가 뭐 한 7, 8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우상의 황혼이란 책에서 하나의 절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랑 책 2페이지 정도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 니체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용구기도 하고 오늘 주제에 적절하겠다 싶어서 미리 좀 넣어봤습니다.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서 사실 본 댓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Hard times create strong men. Strong men create good times. Good times create weak men. And weak men create hard times. 자, 한 방에 와닿으셨다면은 영어 고수 인정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hard times가 create 만든대요. 뭐를요? strong man을요. 번역을 해보면 우리 어려운 시대는 강한 남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뭐 뻔하잖아요. 뭐 6.25 전쟁 당장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고 뭐 그때뿐 아니라 소위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굉장히 이제 생활 조건이 열악한 그런 시대에만 봐도 소위 이제 강한 남성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 거리에 나갈 때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공포심이 있잖아요. 이 공포심을 이겨내고 밖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강해야 한다는 압력이 상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hard times,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필연적으로 강한 남자를 낳게 되죠. 물론 모두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강한 남자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스트롱맨이 그러면 강한 남자가 등장해서 무엇을 하느냐? good times를 만들잖아요. 좋은 시대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나서서 사람들을 리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런 팔로워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삶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의 선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ood times가 도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Good times는 weak men을 만든대요. 이 좋은 시대가 계속 평화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 삶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일상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오래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약한 남자들이 대거 출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딱히 강해질 만한 이유가 없는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소한 거. 오늘 친구가 아까 했던 말 그 기분 족같아. 짜증나.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막 생각하고. 전쟁통이면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자, 당장 지금 총 쏴야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막 삐져가지고 원한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그 새끼 다음에 내가 만나면은 내가 어떻게 뭐 크게 뭐라고 하지는 못할 테니까 은근슬쩍이 뭐 어디 복수 하나 해야겠다. 뭐 지우개 빌려달라 그러면 좀 머뭇거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내 의견을 표현해.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이제 신경과민형 남자, 약한 남자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남자는 무엇을 만들어요? Hard times. 어려운 시기를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 약한 남자가 지키는 나라가 과연 멀쩡할지, 약한 남자가 리드하는 나라가 과연 잘 굴러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답이 나오죠. 의사결정, 예를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거를 할 때 머뭇거리고 약한 마음에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고 중요한 그런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저기 뒷방 들어가서 질질 짜고 자 이런 게 이제 hard times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유튜브 미국 컨텐츠에 달린 그런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의 인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황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바로 볼게요. 우리 현대인은 매우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5만 가지 배려를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섬약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 즉 서로 돌보고 도우며 믿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역시 우리 니체 형님은 말을 세게 하십니다. 볼게요. 우리 현대인은 매우 섬세하고 상처받기 쉽대요. 이거는 뭐 당장 직관적으로 공감이 되시죠? 근데 이게 좀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죠. 5만 가지 배려를 주고받는데요. 자, 지금 이 니체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죠. 우리가 5만 가지 배려를 주고받는 이유는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고통받고 상대방이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에 막 원한 삐짐 이런 거 계속 가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면 서로가 그렇게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삐질 일을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배려하는 거예요. 삐질 만한 말 그냥 안 하고. 자,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삐질 만한 행동 같으면 애초에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상처가 생기고 굳은 살이 생기고 다시 상처 입고 또 한 번 굳은 살 생기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은 점점 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배려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이 5만 가지 배려, 5만 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배려를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요구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5만 개가 쌓인 거죠. 자, 볼게요.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섬약한 인간성, 약하죠. 갖고 있다는 거. 서로 돌보고 도우며 믿는 상태. 물론 이게 정말 서로 믿는 게 안 좋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 막 사소한 기분 하나하나 다 돌봐주고 그냥 상대방이 무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강인한 신뢰를 주는 인물, 그런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너무 약해 빠져서 나를 해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문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사태를 니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진보라고 생각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 인간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니체는 르네상스 시대를 굉장히 호평했던 사람이에요. 니체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 사회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그 중에서도 플라톤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이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라는 관념을 주창했잖아요. 이거 뭔지 이제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이면에는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데아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니체는 이 이데아라는 이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부정하고 이 뒤에 있는 게 진짜 세계다라고 하는 관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니체는 이제 우리 눈앞에 주어진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니체 굉장히 그리스도교에 비판적이잖아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종교화된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대 그리스, 니체는 이 시대를 가장 이상적이었던 시대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힘에 넘치고 도전 정신이 충만하고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힘의 의지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 서로 갈등하고 격렬하고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남성적인 시대. 이런 시대를 니체가 가장 좋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이 유럽의 역사는 계속 대체로 쇠퇴기를 겪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한번 팍 올라왔었다. 그때 이제 고대 그리스로의 회귀를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기독교가 다시 종교 개혁 등을 통해서 이 르네상스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이런 구린 시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니체의 역사관인데요.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나약하고 비루한 현대인은 이 그 좋았던 르네상스 시대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지 않아요? 르네상스 시대는 나약하지 않았던, 강인했던 사람들의 시대. 우리 현대인들은 나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상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낫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역사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위 진보주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참 옛날엔 좀 야만적이었지 라든지 그래도 점점 이렇게 살기 좋아지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관점이 소위 역사를 진보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진보주의 사관이 되겠습니다. 니체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보주의 사관이랑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게 니체의 사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체는 이 어떤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을 행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 소위 이제 우리는 행복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처럼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걸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적은지,
얼마나 이 삶의 조건들이 좀 괜찮은지, 일상의 조건들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상당히 살기 좋은 시대는 맞죠. 근데 이제 니체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이 소위 공리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옹호하던 당시 영국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던 게 니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체가 바라보는 좋은 삶의 기준은 뭐냐? 힘의 의지가 충만한 시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힘의 고양, 도전 정신, 격투, 막 이런 것들, 그런 투쟁심이 충만한 것, 적극적인 고향이 충만한 시대를 니체는 좋은 시대다라고 봤고,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힘의 의지가 고양되어 왔다? 그렇다면 니체도 이제 역사를 진보의 과정이라고 인정했겠죠. 근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오히려 점점 쇠락해 온 것이 유럽의 역사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니체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용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르네상스 시대 상황에 두지 않으리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우리도 당장 이제 야 1970년대가 참 살기 좋았을 것 같아 하고 막 이제 옛날 영상 같은 거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 그래서 너 그때로 돌아갈래? 하면 응 안 가? 이게 이제 좀 현실이란 말이에요. 니체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좋다고 하지만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신경은 르네상스의 현실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그 후진 위생 상태, 좀 더 그런 격렬한 문화 이런 것들 견디기 힘들겠죠. 약하니까. 이러한 무능력과 함께 입증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 거기서 살기 싫어하는 거를 무능력이라고 니체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해서 못 가는 거다. 이것과 함께 입증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 즉 더 말기적이고 더 약하며 더 섬약하고 더 상처받기 쉬운 성질이다. 그때로 못 돌아가는 거 능력이 없어서야. 그때로 못 돌아가는 거 더 약해서야. 라는 것이 니체가 하는 얘기죠. 이러한 성질, 그러니까 나약해 빠진 성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배려로 가득한 도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봤었죠.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 빠졌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 서로의 상처를 방지하는, 극도로 방지하는 그런 배려, 5만 가지 배려로 점철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 것이다. 그리고 5만 가지 배려로 점철된 도덕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제 니체의 통찰입니다.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됐어요. 사실 진짜로 소위 이제 선한 마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불교적인 마음으로 이 배려심을 장착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도인의 영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이제 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한 경우가 많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니체의 통찰은 저도 불교를 좋아하지만 꽤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현대인은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부딪혀서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솜을 잔뜩 넣어 부풀린 인도주의와 함께 채살의 부르자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포복절토할 희극으로 보이리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자, 여기 표현이 재밌죠. 니체 이런 식으로 이 감각을 자극하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돌멩이 같은 것이라도 부딪혀서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돌멩이 뭐 대단히 아프지 않잖아요. 돌멩이 부딪힌다고 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요만한 거. 근데 아주 약간이라도 아프기 싫어서 솜을 잔뜩 넣어서 부풀린 인도주의.
자, 인도주의가 뭐겠어요? 소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인권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간이니까 이것도 지켜줘야 되고 저것도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고 인간이니까 아픔으로부터 다 지켜줘야 되고 이런 식의 인도주의. 근데 그게 솜을 넣어서 잔뜩 부풀렸대요. 쿠션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아프지 말라고. 그것과 함께 체사레 보르자 시대. 자, 체사레 보르자는 누구냐면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전제 군주가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전략가, 아주 강인한, 좋게 말하면 그런 군주였다고 합니다. 한 30대 초중반까지 화끈하게 살다가 갔던 사람인데 너무 화끈하게 살아가지고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모델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군주론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니체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체사레 보르자를 좋게 평가했으리라는 것이 짐작이 되시겠죠.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강인하고 적절한 힘의 의지를 잘 구현하는 그런 인물로 봤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체사레 보르자 시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죠.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 우리가 솜을 넣어서 잔뜩 부풀린 이런 인도주의,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나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포복절도할 희극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니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막 치열하게 전쟁해가지고 막 상대방이랑 피 튀기게 싸우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런 화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기 있는 현대인들은 뭐 걔가 카톡에서 나한테 아까 뒤에 막 이모티콘 없이 그냥 보냈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포복절도를 할 만하겠습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의를 품고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본능들의 감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인이 진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속에 적의, 불신,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 현대인들은 진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니체 의견에 따르면 생명력의 전반적인 쇠퇴에 따른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진보가 아니고 나약해져서 그래라는 것이 니체의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고 그 정도로 말기적인 생존을 유지하려면 르네상스 시대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노고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자, 이거 좀 비꼬는 거죠. 자, 볼게요. 그 정도로 제약을 받는다. 자, 제약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분노라든지 이런 화끈한 감정들이 분출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눌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누구 한번 화 내보세요. 바로 인간관계 단절되는 경우 90%가 넘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내고 승질내고 하면서도 인간관계 단절 안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몇 개 없을 거란 말입니다. 어, 그 정도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말기적인 생존을 유지한대요. 참, 이거 참, 이 니체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말기. 이 니체는 소위 이제 바람직한 인간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힘의 의지를 잘 구현하는 사람들, 도전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이런 화끈한 인간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소위 초인, 위버맨쉬 이런 개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인데 이 대척점에 있는 인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 다양한 어떤 비방의 표현들을 쓰지만 말세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미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들이라는 뜻에서 말세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번역본에 따라서는 말인 이렇게도 되긴 한데요. 어쨌든 이 말기적인 생존은 뭐예요? 나사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생명줄 연명하면서 호흡이나 씩씩거리면서 하고 싶어 하는, 간신히 이제 호흡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생존, 다치기 싫어하고 도전하기 싫어하고 이런 게 이제 말기적인 생존이겠죠. 그 정도로 말기적인 생존을 계속 좀 해 나가려면은 야, 그거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리고 참 신중하셔야겠네요. 라는 것이 니체의 이제 비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의 덕은 우리의 약함을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우리의 덕이 약함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약함 때문에.
약해서 도덕을 만든 거라. 약해서 도덕 만들어내서 서로 올가매는 거다. 약하니까 배려하는 거다. 이게 니체 얘기입니다. 평등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사실상 유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니와 그것은 본질적으로 쇠퇴에 속한다. 그러니까 평등은 진보가 아니라 쇠퇴라는 게 또 니체의 얘기예요. 여기서 갑자기 평등이 왜 나오느냐? 자,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소위 개성을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다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노의 감정, 격렬한 감정들, 이런 것들 다 분출하면서 놀라운 성취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 이런 사람들 소위 이제 다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말세인이랑 비슷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뭐겠어요? 당연히 니체 관점에서는 쇠퇴입니다. 힘의 의지를 잘 구현하는 게 진보인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신분과 신분 사이의 거리, 그리고 유형의 다양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의지,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의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니체는 뭐라고 불렀어요? 거리의 파토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강한 시대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네 가지가 곧 거리의 파토스라고 했는데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신분과 신분 사이의 거리,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인과 말세인을 평등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서로 구분 지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의 다양성, 이것도 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꾹꾹 눌러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의지, 이 평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 억압 때문에 나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남들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말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탁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의지, 이것도 다 뭐 비슷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 즉 거리의 파토스라고 하는 것들은 강한 시대에 특유하는 것이다. 이 파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제 감정, 충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의 파토스가 뭐냐? 남하고 나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말해요. 뭐 인간, 예를 들어서 이 초인이면 말세인하고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새끼랑 똑같이 될 수는 없지.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내가 쟤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내가 더 고귀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이제 거리의 파토스입니다. 신분도 마찬가지고요. 유형의 다양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와 거리를 두려고 함으로써 좀 더 나 자신이 되어가고 좀 더 강인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니체가 중시했던 거리의 파토스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들은 강한 시대에만 나타난다는 것이 니체의 뭐 당연한 그런 논리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우상의 황혼이라는 니체의 저서를 중심으로 니체가 현대인들, 나약한 현대인들한테 놓았던 일침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이 사회 문제가 많죠. 뭐 사회 문제가 늘 있었지만 요즘 좀 시끌벅적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해진다면 사실 미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너무 나약해졌다. 강해져야 된다. 이거 너무 소위 징징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길러야 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thick skin, 즉 단단한 피부, 두꺼운 피부를 다시 한번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원한을 가지고 이 신경성 질환을 만성적으로 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의 상태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절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요즘 분위기에 따르면 너가 강해져야 돼. 너 그렇게 아프지 않으려면 너 세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뭐 차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이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처럼 되고 있는데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도 강해지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해진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니체의 철학은 참 사람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강해져야겠다. 강해져야겠다를 넘어서서 강해지고 싶다. 이런 식의 충동을 일으켜주는 멋진 그런 강장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니체한테 쓴소리를 조금씩은 다 들으셨다고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약함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나약해지고 있다는 거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니까요. 니체 책을 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데미지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승화시키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아,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나 좀 더 강해져야겠다. 이 thick skin을 좀 길러야겠다. 이런 식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 같이 강해지고 고양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